오늘도 서현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당시 28살이던 저는 3살 연상의 남편과 입사 동기로 만났어요. 같은 회사에 같은 식품 마케팅부에서 둘이서 같이 고생도 하고 마케팅 전략도 함께 짜면서 저와 남편은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그리곤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죠. 당시 남편은 회사에서 뛰어난 마케팅 실적으로 승승장구하고 있었어요. 반면에 저는 생각보다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늘 불안한 상태였고요. 계약직으로 입사했던 남편과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희비가 갈렸어요. 남편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럼에도 남편은 저를 많이 위해주는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남편한테 전 심적으로 많이 기댔고요. 덕분에 편안한 연애를 할 수 있었어요. 퇴근 후 남편과 저는 같이 포차에서 소주를 한잔하면서 회사에서 힘들었던 고충에 대해 토론하곤 했어요. 주말 저녁이면 치킨에 맥주를 마시면서 알콩달콩한 데이트도 즐겼고요. 그렇게 1년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이 제게 결혼하자고 하더군요. 제가 아내감으로 적격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전 좀 이르지 않나 생각했지만 이 남자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수락했어요. 우리는 일사천리로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양가 모두 환영하는 결혼인데다 시댁과 친정 모두 형편이 괜찮아서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었거든요. 순조롭게 결혼식까지 마친 우리는 앞으로 행복한 미래만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얼마 뒤 남편은 승진을 했고 월급도 많이 올랐거든요. 남편의 월급 570만 원에 제 월급 200만 원을 합해 우린 꽤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평온한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남편이 제게 회사를 그만두라지 뭐예요. 결혼도 했으니 제가 아이 낳고 가정에 충실했으면 한다고 말이에요. 게다가 시부모님께서도 빨리 손주를 보길 바라신다고요. 남편의 말에 저는 좀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제게는 아직 일에 대한 열망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2, 3년 정도는 더 일을 하고서 임신을 생각하고 싶다고 말했죠. 그랬더니 남편은 그럼 올 한 해만이라도 일을 쉬면 안 되냐고 하더군요. 그동안 임신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고요. 솔직히 전 그 말에 서운했어요. 결혼 전에 저를 응원해주던 남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으니까요. 결혼 이후 남편은 일하는 아내보다는 가정에 충실한 아내를 바란다는 걸 노골적으로 드러냈어요. 전 많이 당황스러웠죠. 연애 때와 다르게 돌변한 남편의 태도에 실망도 많이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술기운을 빌어 남편한테 하소연을 했어요. 당신 정말 내가 일 관두길 바래? 내가 간둬야 당신 직성이 풀리겠냐고. 난 아직 일을 더 하고 싶단 말이야. 제가 술김에 속내를 털어놓자 남편은 오히려 어리광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여보, 난 당신을 쏙 빼닮은 예쁜 아이도 보고 싶고 당신이 정성껏 차려준 따뜻한 집밥도 먹고 싶어. 당신도 일하랴, 집안일까지 하랴. 힘들지 않아? 내가 월급 570만 원에서 200만 원 빼고 나머지 370만 원 다 줄게. 그러니까 날 봐서라도 당신 아이 낳고 살림만 했으면 좋겠어. 결국 전 남편의 말에 설득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저는 전업주부의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기로 했죠. 마음을 그렇게 다잡고 보니까 집안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 아이를 키우는 것도 꽤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한 음식을 가족들이 맛있게 먹어줄 때 성취감이라든지 아이를 키우면서 얻는 행복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요. 그렇게 결혼 1주년을 앞두고 저는 일을 관뒀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약속한 대로 매달 370만 원을 받게 되었고요. 남편은 생활비를 제외하고 남은 돈은 제 용돈으로 자유롭게 써도 된다고요. 뭐에 쓰든 간섭하지 않겠다더군요. 많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전 전업주부의 삶을 시작했고 살림을 살아보니 의외의 발견을 하게 됐지 뭐예요. 제가 요리에 꽤 재능이 있다는 거였죠.
게다가 집안일도 적성에 맞아서 무리 없이 잘 해나갔고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삐걱이게 되었어요. 바로 제 남편 때문이었죠. 전업주부 하라고 그렇게 등 떠밀더니 이젠 시집살이까지 시키지 뭐예요. 시어머니보다 더한 남편살이요. 집안일에 어느 정도 적응이 돼서 다행이다 했는데 사사건건 간섭을 어찌나 해대는지 기왕 살림하기로 한 거 빈틈없이 완벽하게 하라나요. 콩쥐 새엄마보다 매운 남편살이를 시키는데 사람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자기 옷은 매일 빨고 일일이 탈취제를 뿌려 드라이기로 말리고 침구도 매일 교체하라고 말이에요. 아니, 여기가 인류 호텔이냐고요. 저요, 남편 빨래하느라 아주 허리가 휠 정도였다니까요. 이 인간한테 이런 병적인 결벽증이 있는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하는 건데. 그런데 남편의 결벽증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집안 구석구석을 알코올과 피톤치드를 뿌려가며 항균 소독을 하는 건 물론 냉장고 문에 음식할 때 지켜야 할 사항까지 떡하니 붙여놨더라고요. 요리하는 주방은 언제나 청결하게 광이 나도록 유지할 것. 남은 반찬은 다음 상에 내놓지 말 것. 끼니마다 국화찌개는 무조건 넣을 것. 메인 메뉴는 소고기 한우로만 짤 것. 모든 음식은 따뜻하게 올릴 것. 식후의 과일은 유기농으로 색깔별로 5종류 이상 준비해서 내놓을 것. 처음에는 이런 남편의 요구사항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어느 정도 맞춰주면 남편도 별말 없을 거라 생각했고 무엇보다 제가 요리에 자신도 있던 때라 맘먹고 달려들면 못할 것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건 완전 제 착각이었어요. 제 오만이 제 발등을 찍고 말았죠. 전업주부로 집안일을 시작한 첫 달에는 그럭저럭 허리가 버텨주었는데 얼마 안 돼 허리 통증으로 파스 신세를 지게 됐지 뭐예요. 게다가 만만하게 생각했던 요리도 한두 번이면 모를까 매번 지켜나가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그뿐인가요? 요리를 하다 보면 음식이 남기 마련이고 그걸 처리하느라 저는 잔반 처리반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당연히 식재료비도 엄청 많이 들었고요. 매 끼니를 한 후에 크고 싱싱한 생선 및 해산물로 거기에 유기농 제철과일까지 갖다 바쳤으니 말 다 했죠. 게다가 근처에 사는 서방님 반찬까지 해다 날라야 해서 우리 집 엔겔 지수는 10식구 사는 집 이상으로 나갔어요. 반면 저는 몸은 병들고 먹는 건 늘 잔반이었으니 몸도 마음도 지쳐갔죠. 거기다 관리비, 통신비 및 보험료 등 각종 세금까지 내고 나면 제가 쓸 수 있는 돈은 거의 없었어요. 처음엔 남편이 370만 원이나 준다고 해서 많다고 생각했는데 그 돈이 고스란히 생활비 지출로 나가니 완전 무임금 종년 신세가 따로 없었죠. 티 하나 제대로 못 사 입었어요. 남들은 남편이랑 같이 아껴가며 살면서 저축도 하고 집도 늘려가고 그런 맛에 사는데 남편은 그런 계산은 안중에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속상했던 건 단지 돈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과도한 집안일 때문에 허리가 안 좋다 보니 음식을 차릴 때 가끔은 좀 간편하게 차리고 싶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때조차도 매정하게 굴더군요. 매 끼니 식사 때마다 온도계로 음식의 온도까지 체크하면서 매번 식탁엔 방금 만든 음식만 올리라고 까탈스럽게 굴었죠. 제가 너무 피곤해서 외식이나 배달 음식을 시키자고 하면 그 돈을 벌어다 주는데 살림 하나 제대로 못하냐며 호통치기 일쑤였어요. 남편은 제 고통엔 상관없이 얄짤 없었죠. 제가 집안일에 대해 하나라도 흐트러지는 기색이 보이면 이 한 가지를 상기시키곤 했어요. 당신 잊었어? 당신 이제 전업주부야. 자기 일에 충실해야지. 당신도 동의해서 일 관두고 살림하기로 한 거 아니야? 전업주부가 되었으면 전업주부답게 제대로 집안일을 해내라고. 매달 월 370만 원씩 받으면서 집안일하는 아내가 몇이나 되겠어? 그 잔소리에 너무 서글펐어요. 남편이 이 정도로 일을 시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기에 전 남편 뜻에 따른 죄밖에 없잖아요. 알고 동의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말해요.
자기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건 생각 않고 내가 약속을 안 지키는 것처럼 말하니 억울하고 분통이 터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결국 그동안 참아왔던 서름이 폭발하고 말았어요. 돈 좀 벌어온다고 사람을 이런 식으로 부려도 돼? 사람을 이렇게 희생시켜도 되냐고. 툭하면 날 놀리면서 품삯받는 종년 취급하는데 가사일도 엄연한 노동이야. 그깟 370? 내 하루 노동량이 얼만 줄이나 알아? 당신이 양심이 있다면 아내한테 이렇게까지 집안일 안 시켜. 내 몸에 진동하는 파스 냄새 자긴 안 나? 난 요즘 하루하루 병들고 죽어간다고. 전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저의 폭발에도 남편은 되려 큰 소리를 치더군요. 매달 370만 원이나 받으면서 그게 할 소리야? 당신 회사에서 일할 때 월급이 얼마였더라? 한 200은 됐나? 거의 곱절을 받으면서 이 정도도 못하겠다는 거야? 그럼 안 되지. 사람이 양심만 갖고 살아야지. 나가서 길 가는 사람 붙잡고 한번 물어봐. 한 달에 370만 원이나 받는 가정주부가 어디 흔한가? 남들은 애 키우면서도 알뜰살뜰하게 생활해서 남편 옷도 사주고 저축도 하고 그런다는데 당신은 뭐야? 참, 그놈의 370. 결국 전 남편이 뼈 빠지게 벌어오는 돈으로 흥청망청 살림하는 불량주부로 낙인 찍히면서 그날 싸움은 끝이 났어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도 이런 취급을 받게 되니 전 속에서 천불이 났죠. 그 후로도 우리 부부는 같은 일로 싸움을 했어요. 매번 남편의 승리로 끝났고요. 결국 저는 남편을 설득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꿨지만 그것마저 헛수고였죠. 남편은 더욱 거세게 반발했거든요. 이런 날들이 이어지다 보니 언젠가부터 전 자기 검열을 하게 되었죠. 남편이 원하는 대로 내가 가사 일을 잘하고 있는지 스스로 체크를 하게 된 거예요. 하나부터 10까지 다 꼼꼼하게 체크를 하면서 남편한테 싫은 소리 듣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당근 없이 채찍만 들이대는 남편의 태도에 결국 전 넉다운이 되고 말았죠. 전업주부로 나선 지 7개월 만에 저는 포기 선언을 하고 친정에 가버렸어요. 남편과 떨어져서 지내다 보면 자기가 아쉽고 불편해서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을까 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친정에 온 뒤로 생리할 때가 되었는데도 생리를 하지 않더라고요. 첫 딸은 그동안 너무 무리를 해서 그런 거려니 하고 넘어갔죠. 그런데 2달이 지나도 깜깜무소식인 거예요. 결국 저는 임신 테스트기를 샀죠. 그런데 떡하니 2줄이 나오지 뭐예요. 갑작스러운 임신 소식에 난감했어요. 하는 수 없이 남편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남편은 엄청 기뻐하더라고요. 그날 밤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저희 친정으로 달려왔어요. 그리곤 집으로 가자며 살살 달래더군요. 임신까지 한 마당에 별 수 없어서 저는 남편을 따라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 없이 아이를 낳을 수는 없으니까요. 저희 임신 소식에 시부모님께서도 무척 기뻐하셨어요. 오매불망 기다리던 손주를 드디어 보게 됐다고요. 제가 친정에 가 있던 사실을 알 리 없는 시부모님께서는 한 걸음에 저희 집으로 달려오셨죠. 네가 드디어 손주를 안겨주는구나. 임신 중에 좋다는 보약도 지어왔으니 잘 챙겨 먹거라. 어머님은 한약 박스를 내미시며 축하해 주셨어요. 시부모님의 축하에 저는 차마 그동안의 일을 말씀드릴 수 없었어요. 그냥 속으로 삭히기로 했죠. 우리 부부는 간만에 시부모님을 모시고 외식을 하러 나갔어요. 고급 한식당으로 가서 코스 요리를 주문했죠. 그런데 남편이 음식 맛을 보더니 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니, 드레싱이 왜 이렇게 느끼해? 유명한 집이라길래 음식이 괜찮은 줄 알았는데 완전 별로잖아. 요즘 누가 샐러드를 촌스럽게 아일랜드 드레싱으로 만들어? 남편이 인상을 팍 쓰면서 말했죠. 그러자 시어머니께선 의아하다는 듯이 말씀하셨어요. 괜찮은 것 같은데 내 입맛이 둔한가? 시아버님도 드셔보시곤 괜찮은 것 같다고 하셨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아일랜드 드레싱이 뭐가 어때서? 난 고소하고 담백하니 맛만 좋은데 자기 입맛엔 안 맞아? 그랬더니 남편이 짜증 섞인 말투로 이러는 거예요.
아일랜드 드레싱 같이 기본적인 드레싱을 내놓는데 고급 식당이라고 할 수 없지. 당신은 식품 마케팅을 했다는 사람이 그런 기초적인 상식도 몰라? 하여튼 당신은 시집 잘 온 줄 알아. 그 실력으론 회사에 남았어도 정직원은 힘들었을 테니까. 맙소사. 아니 이게 아내한테 할 소리예요? 저는 남편의 말에 기가 찼어요. 그깟 드레싱 하나 가지고 정직원까지 들먹일 일이에요. 간만에 외식인데 좋은 분위기를 꼭 이렇게 망쳐야 되냐고요. 전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시부모님이 보는 앞이지만 남편한테 버럭 화를 냈죠. 내가 시집을 잘 와? 기가 막혀서 정말. 당신 같은 남편 만나서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데 당신 결벽증 때문에 매일 이불 빨래하고 매 끼니마다 까탈스러운 당신 입 맞추느라 미치는 줄 알았다고. 370만 원씩이나 받으면서 엄살 떤다고. 당신이 나를 얼마나 구박했어? 말이 좋아 370이지 고매하신 당신 밥상에 서방님 반찬까지 나르느라 그 돈 다 나갔다고. 땡전 한 푼 못 받으면서 난 온몸에 파스 붙여가며 18시간씩 가사노동 했단 말이야. 제 말에 시부모님께선 당황하셨어요. 어머님께서 남편한테 물으셨죠. 아들, 정말 얘한테 매달 370만 원을 준 게 맞니? 남편은 씩씩거리며 대답하더군요. 네, 그런데도 저런 소리를 한다니까요. 고마운 줄 모르고. 전 이참에 어머님께서 남편한테 한 소리 해주시길 바랬어요. 어머님도 주부니까 제 심정 아실 거라 믿었거든요. 그런데 370만 원이나 받아 처먹었으면 곱게 찌그러졌을 일이지. 어디 시부모 앞에서 지 남편한테 말대꾸냐? 네가 사치 부리고 낭비하니까 남는 게 없지. 남편이 밖에서 뼈 빠지게 벌어다 준 돈 귀한 줄도 모르고 펑펑 써대니 그런 거 아냐. 알뜰하게 챙겨서 돈 모을 생각은 않고 넌 개념이 있는 애니 없는 애니? 야, 가재는 개편이라더니 그 말이 딱이더라고요. 어쩜 이 상황에 자기 아들 편만 들 수 있어요? 저는 어머님 막말에 분노가 상승했죠. 어머니, 제가 사치를 부리다뇨. 저는 살림 맡은 뒤로 옷 한 벌 못 사봤고요. 배달 음식 한 번 못 시켜봤어요. 게다가 매 끼니 한우에 유기농 야채, 크고 싱싱한 생선만 고집하는데 어떻게 식비를 감당해요? 좀 전에도 보셨잖아요. 어머님 아들 입맛이 얼마나 까탈스러운지. 그런데도 다 제 탓이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지만 제 반박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은 여전히 자기 아들 편이었어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시어머니는 자기 핏줄인 아들뿐이더라고요.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었죠. 야, 너 그따위로 말할 거면 손주 낳고 네 발로 나가라. 난 너 같은 며느리는 감당 못하겠다. 어디 감히 시어머니한테 그딴 식으로 대들어? 버르장머리 없게. 적반하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배가 땡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허리를 펼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해졌죠. 이런 상황도 모르고 남편은 절 무시하는 막말을 쏟아내더군요. 회사 다닐 때 부지런하게 일하길래 집안일도 잘할 줄 알고 결혼했는데 완전 똥 밟았다니까요. 이건 완전 집에서 노는 애한테 돈 갖다 바치는 꼴이라니까요. 남편의 말에 전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였죠. 허벅지를 타고 뜨거운 무언가가 흘러내리더군요. 피었어요. 저는 심한 하열과 함께 그대로 정신을 잃었어요. 결국 전 유산하고 말았습니다. 미처 태어나보지도 못한 채 하늘나라로 가버린 뱃속의 제 아이를 생각하니까 남편이 더더욱 원망스럽더군요. 아이를 잃은 충격에 전 한동안 멍하게 지냈어요. 그 와중에도 남편은 제 탓을 하더군요. 제가 분노 조절을 못해서 유산한 거라고, 모든 게 다 제 탓이라고요. 게다가 자기 자식 죽인 살인자 취급까지 하는데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은 이런 인간하고는 살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도 피차 일반이라는 듯이 그러자더군요. 그렇게 우리는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혼을 하고 나니 저한테는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이혼녀에 경력 단절녀라는 꼬리표만 남아있었죠.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어요. 인생을 포기하기엔 전 아직 젊으니까요. 뒤늦게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서는 건 쉽지 않았어요.
여러 곳에 이력서를 냈지만 돌아오는 건 거절뿐이었죠. 그렇게 저는 친정에 머물면서 하루하루 힘들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전에 알고 지내던 친한 남사친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자기한테 괜찮은 식품 사업 아이템이 있어서 사업을 추진 중인데 마케팅 쪽을 맡아줄 사람이 없다며 저보고 같이 일해보지 않겠냐고 했죠. 마케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충분한 보상도 해주겠다고요. 하늘이 내게 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죠. 신생회사라 아직 체계가 안 잡혀서 일이 고되긴 했어요. 하지만 그만큼 보람도 컸습니다. 처음엔 고전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서서히 마케팅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결국 남사친의 회사는 크게 성장하게 됐고 전 거기에 도움이 될 수 있었어요. 친구가 그러더군요. 사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 저희 공격적 마케팅 전략이 주요했다고요. 그렇게 대박난 남사친의 사업 덕분에 저는 그에 따른 엄청난 보상을 받았어요. 그렇게 3년 정도 바짝 돈을 모은 끝에 직장인 치곤 꽤 큰 돈을 주게 되었어요. 남사친은 그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하더군요. 자신도 주식으로 재미 좀 봤다고요. 솔직히 전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잘 모르는 분야고 주식으로 망한 사람들도 많이 봤으니까요. 근데 생각해보니 세상에 안전한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 결혼만 해도 그렇잖아요. 평생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남편이 그렇게 변해버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전 아직 젊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자신이 있으니 해보자 했죠. 결과는 대박이었어요. 제가 투자한 제약회사에서 개발한 백신이 미국 FDA 승인을 받으면서 엄청난 대박을 친 거죠. 덕분에 전 평생 상상도 못 해본 돈을 벌었고요. 남사친은 그 돈으로 다른 주식을 더 사모으라고 했지만 전 그러긴 싫었어요. 행운이 영원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뭘 할까 고민하다가 조물주 위에 건물주란 말이 떠올라 건물을 사기로 했죠. 그렇게 전 40도 안 된 나이에 건물주로 등극하게 됐어요. 그런데요, 잔치상에 파리가 꼬인다고 제가 건물주가 됐다는 소식을 어디서 들었는지 전 남편이 절 찾아왔지 뭐예요. 소식 들었다며 축하한다고 했지만 그 검은 속내를 제가 모르겠어요. 어떻게 잘 구슬려서 재결합을 해볼까 하는 눈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얘기를 들어주다가 말을 끊고 한마디 했죠. 자기, 마케팅하는 사람 맞아? 고객의 니즈부터 파악하는 건 기본 아냐? 난 당신이랑 재결합할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는데 당신이 원하는 것만 떠들어대면 어쩌자는 거야? 내가 자선사업가니? 너 같은 걸 데리고 살게. 한 달에 돈 1000도 못 버는 게 어디서 감히 날 탐내? 주제넘게 시리. 가서 냉수 먹고 정신이나 차려. 전 시원하게 한 방 날리곤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유리창 너머로 보니 전 남편은 애꿎은 쓰레기통을 발로 차며 화풀이를 하다가 경비 아저씨한테 혼나곤 쫓겨나더군요. 정말 간만에 통쾌한 기분이었어요. 전 남편의 초라한 뒷모습을 보니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만약 그때 내가 전 남편과 헤어지지 않고 계속 살았다면 난 어떻게 됐을까? 모르긴 해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았을까 싶네요. 지금에 와서야 말이지만 그땐 제가 참 바보 같았어요. 이혼하면 당장 어떻게 되는 줄 알고 겁부터 먹었거든요. 말로는 가사일도 노동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면서도 남편 돈 받고 사는 내 자신을 스스로 하대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존감도 많이 떨어졌었고요. 내 자신이 나를 사랑하고 대우하지 않으면 어디서도 온당한 대접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짧은 결혼 생활을 통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전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해요. 나를 사랑하며 열심히 일하고 살려고요. 그러다 보면 오늘보다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을 거라 믿거든요. 여러분, 자신을 좀 더 소중히 생각해 주세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